안녕하세요. 한국콜마 연구지원팀 곽기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국콜마는 인류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삶을 위해 고객과 기술중심 가치의 역량을 집중하는 곳으로서 화장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화장품이란 무엇인지, 제품의 분류, 표시 및 품질 관리 등을 살펴보고 화장품 외에도 한국콜마에서 생산하는 일부 의약예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의 정의는 화장품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고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증진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하며 피부, 모발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으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에 적용하는 제품에는 연고제와 같은 의약품도 있고 뿌리는 모기 기피제와 같은 의약예품, 그리고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샴푸나 스킨, 로션과 같은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은 인체의 어느 부분까지 적용하는 제품인지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는 부위는 피부, 모발, 손발톱, 눈썹 등으로 피부 속 진피증, 구강 및 코 점막, 질 내부 등은 화장품의 사용 부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이러한 부위에 사용토록 안내할 경우 화장품의 과대 광고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화장품과 같이 사용하는 물품인 화장솜, 메이크업용 브러쉬, 쌍꺼풀 테이프 등의 미용 소품이나 부자재로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화장품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형태는 총 3가지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있습니다. 한국콜마처럼 화장품의 전 제조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우리의 고객사인 애터미, 카바코리아와 같이 제조는 하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책임 판매업자는 제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상이 없는 좋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조업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영업의 형태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아직까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맞춤형 화장품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기성품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한 화장품을 갖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영업의 형태와 고객 맞춤 서비스의 돌파구를 찾던 업계의 요구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맞춤형 화장품의 범위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따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의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물이란 그 자체로 화장품 용기에 담아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각각의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헤어 로션에 헤어 에센스를 혼합하는 경우, 두 번째는 헤어 로션에 향료를 더해 혼합하는 경우, 세 번째는 헤어 로션을 정확한 용기에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소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본인이 사용하던 제품 용기를 세척하여 내용물을 다시 담아 사용하는 맞춤형 화장품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분 전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리필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오픈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조 시 모든 원료를 혼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화장품에도 사용할 수 없는 에스트로겐이나 방사선 물질 등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 별도 1에 명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맞춤형 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경우 혼합하고자 하는 내용물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화장품 유형에 따라 제한 함량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 또한 혼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의 경우도 혼합은 불가합니다. 단 사전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될 기능성 주성분을 포함한 처방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원과 동일하게 조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화장품이 아닌 특수한 기능을 발현하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2017년 화장품법이 개정되며 그동안 미백, 주름 개선, 화장품 차단 3가지 종류에 불과했던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예품으로 관리되던 연모, 제모, 탈모 방지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었고 여드름 완화,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
튼살 관련 제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총 9가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정 당시에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화장품의 아토피를 직접 기재하면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키워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 등이 있어 아토피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가려움 개선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탈모 방지 완화 제품은 의약 외품으로 분리되던 시기에는 제품의 효능 효과나 광고를 탈모 방지 모발의 굵기 증가로 표기하였으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 이후에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드름 완화 제품은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되어 있어 여드름 토너나 로션 등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은 판매하기 전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거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의 종류는 총 3가지로 구분되며 식약처장이 고시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인 1호 보고, 자사에서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동일하게 만드는 경우 2호 보고,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 차단제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미백, 주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 3호 보고에 해당합니다. 이 품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성 화장품은 모두 심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호 보고 품목은 일반적으로 미백이나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고시된 주성분을 사용한 액, 로션, 크림, 마스크 시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미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2% 함유한 크림은 1호 보고가 가능하며 이와 반대로 한국콜마의 비고시 원료를 사용한 크림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2% 함유하였으나 제형이 에어로졸 타입이라면 보고가 불가합니다. 2호 보고 품목은 한국콜마에서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종류,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제형,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동일한 제품에 가능합니다. 동일한 스틱 제품이나 물을 포함한 처방과 포함하지 않은 처방으로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달라진다면 보고가 불가하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에 화학적 성분이 적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만 분류 및 관리되었으나 2019년 7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함량 기준을 살펴보면 천연물 화장품은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하여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에 규정하는 조항들에 부합하는 경우에 제품의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가 가능하며 또한 상기 고시에 부합할 때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식약처의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인증 마크를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시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증 마크를 소구하시려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인증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화장품의 사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화장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져 영유아, 어린이 화용 화장품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들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와 어린이 연령 기준은 영유아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포함하는 나이의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할 경우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간주되어 제품의 안정성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표현들은 에이지 오브 7, 5에서 10세처럼 특정 연령을 수치화하여 기재하거나 아기 또는 어린이 그림을 도안으로 사용하거나 베이비, 키즈, 베베처럼 영유아 어린이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위의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제품 설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제품의 사용 타겟을 영유아,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싶으실 경우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온 가족용 제품 정도의 표현으로 표시 광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유아 제품 외에도 화장품은 어떻게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명시된 유형 분류로 만 3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오일이나 캡슐 등의 목욕용 제품류, 주로 물 등의 액체를 이용하여 씻음으로 인해 피부를 청결히 만들어주는 바디 클렌저나 세안용 비누 등이 포함된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로 씻어내는 손세정제는 화장품에 해당하며 코로나 이후 방문이나 출입 시 사용하게 되는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등은 의약용품입니다. 피부 중에서도 민감하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 눈화장용 제품류는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향 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향수, 콜롱 등의 제품들은 방향용 제품류에 해당합니다. 단,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향용 스티커 제품은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두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두발 염색용 제품도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한 남성용 비비 제품이나 파운데이션, 립 제품 등은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제품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땀띠 완화의 목적인 베이비 파우더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입니다. 그 외에도 샴푸나 린스 같은 두발용 제품, 네일, 에나멜이나 네일용 리무버의 손 발톱용 제품, 여성과 남성의 면도를 용이하게 하는 면도용 제품 등 해당 사용 부위나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초 화장용 제품류는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메이크업을 지우는 목적인 클렌징 워터나 오일, 로션 등의 메이크업 리무버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아닌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합니다. 땀 발생 억제를 하는 제품은 의약제품으로 구분되나 채취를 덮어주기 위한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며 채모를 제거해주는 채모 제거용 제품도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분류된 화장품에 대해 어떻게 표시하고 기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화장품의 정보는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된 표시 기재 사항으로 여기서 얻은 사전 정보가 제품의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제품에 어떤 성분이 사용되었는지, 기능성 효능을 갖는 제품인지 등 표시 기재 사항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전 표시된 정보를 통해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 또는 피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제공으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법적 규제 사항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트 첫 번째 칸에 기재된 사항으로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표시 사항이며 이 중 1차 포장 필수 기재 사항은 반드시 1차 포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차 포장이란 스킨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 핸드크림이 담긴 튜브 용기 등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의미합니다. 표시 기재 사항은 화장품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나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 화장품을 구매할 때 받는 소용량의 샘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으로 이와 같은 소용량 화장품, 비매품, 견본품은 기재 표시가 일부 생략되며 1차 또는 2차 포장의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제조연원일 병행표기, 가격, 비매품은 비매품, 견본품, 문구, 기재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기재되는 주의사항은 모든 제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공통사항과 제품 유형에 따른 개별사항,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에 따른 주의사항으로 나뉩니다. 공통사항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제품의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되어 있으며 개별사항은 제품 유형과 특이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제품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개별사항의 경우 예시를 들면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 세안제는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할 것이라는 별도 포기가 필요하지만 이때 스크럽 세안 제품이나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 사용 전에는 알갱이 형태이나 사용 후에는 알갱이 형태가 남지 않은 경우는 상기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기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분별 주의사항은 안전정보가 포함된 주의사항으로 화장품에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토록 하여 급증하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여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리실릭 애시드의 경우 만 3세 이하 어린아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불변 주의사항의 경우 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업체 입장에서 제품에 기재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제품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이슈 발생 시 업체는 주의사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사항이나 사전 안내가 되는 부분으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식약처장이 정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납, 비소, 수은 등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나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비의도적으로 유도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여 함량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검출 허용 한도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소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처분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통되는 화장품은 표기된 내용량의 97%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유통 화장품 중 액상 제품의 pH는 3에서 9입니다. 단, 이때에도 물이 포함되지 않는 스틱 제품이나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바디 클렌저 등은 pH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인 CGMP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뉴스에서도 화장품 제조업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GMP 인증을 받아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CGMP는 우수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으로서 직원, 시설, 장비 및 원자재,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 방법을 정한 것으로 해당 인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한국콜마는 국내 최초로 CGMP 인증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CGMP에서 관리하는 4대 기준서로는 제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에 요구되는 항목들이 기록된 제품 표준서, 제품을 적절하게 제조 관리하기 위한 제조 관리 기준으로서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 관리 기준서, 작업원의 건강 관리 및 건강 상태 파악 등의 기준이 설정된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가 있습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우수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작업원의 위생 관리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위생 관리 기준서에도 명시된 사항처럼 작업장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은 작업 중 위생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복, 모자와 신발 등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혼합 소분 시에도 위생복 및 마스크 착용을 하며 전후 과정에서 손소독 및 세척을 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간에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작업과 관계없는 물품을 적재하여 전 품목 제조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개인 위생이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위 사항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기타 참고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성분은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특별한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와 같은 주성분이나 물, 오일, 왁스 등 제품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용하는 부영제, 화장품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화장품의 화학 반응이나 변질을 막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넣는 첨가제, 좋은 향이 날 수 있게 도와주는 착향제, 물과 기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면활성제,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보존제 등이 있습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사항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규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안전해야 하며 안정해야 하고 유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성은 피부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로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용하게 되는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은 피부 자극이나 이상 반응 등 부작용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명시된 보관 조건을 유지하여 사용하는 기간에는 변색이나 분리, 변치 등이 없이 제품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에 직간접적으로 유도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인 미백이나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 피부 유연, 피부 탄력 개선 등의 유효성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팩트나 쿠션 같은 고형의 제품은 외부로부터 고형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형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로션, 크림, 에센스 등은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밀 용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보존제를 적게 쓴 제품이나 일제, 이제가 나누어져 있어 제품 사용 전에 혼합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은 기재나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밀봉 용기, 비타민 등 햇빛에 의한 변질, 산화될 수 있는 경우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차광 용기 등을 사용하여 내용물의 품질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화장품법에 따른 수출용 화장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화장품 중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고 전량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화장품법에서 일부 사항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표기되는 기재사항이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화장품의 유통, 판매, 금지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수출 제품의 경우 해당 수출국의 법규사항 등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량 수출용 제품은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조항은 전량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 한 개라도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에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위해평가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동물이나 인체 실험을 뜻하는 생체 내 시험, 생체 바깥에서 진행하는 시험관 시험, 인체가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확률을 예측하는 위해평가, 시험관 내 시험법이나 시험 동물을 이용해 테스트하는 비임상이 있습니다. 카스넘버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요약 서비스 등록번호는 사람으로 따지는 주민등록번호나 IPN과 같은 개념입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도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조, 생산 관련 용어입니다. 제조 또는 품질관리 활동이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일탈과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나 결과를 말하는 기준 일탈이 있으며, 원료는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회수는 판매한 제품 가운데 품질 결함이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제조소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활동을 말하는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조번호는 일정한 제조 단위분에 대해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를 말하며, 제조번호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제조 관리나 출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제품은 아직 제품의 단계는 아니며 필요한 제조 공정을 거쳐야 벌크 제품입니다. 벌크 제품은 1차 포장인 충전 이전 단계 제품이며, 완제품은 출하를 위해 제품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표시 공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된 화장품을 말합니다. 제조 공정 중 적합 판정 기준의 충족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정하는 모든 작업을 공정관리라고 하며, 변경관리는 모든 제조, 관리 및 보관된 제품이 규정된 적합 판정 기준에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CGMP 기준에 적용되는 모든 활동을 내부 조직의 책임하에 계획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실무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FCC란 코리안 펑셔널 코스메틱 코덱스의 약자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식약처 고시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효력이 입증된 성분에 대하여 해당 성분과 시험법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 등재된 성분과 함량, 시험법 등으로 동일하게 제품에 적용할 경우 기능성 화장품 보고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제형에 대한 고시입니다. 로션제는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하여 점액상으로 만든 것을 말하며, 크림제는 로션제와 달리 반고형상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침정 마스크제는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시트와 같은 부직포 등의 지지제에
점적한 제형으로 겔제는 의약 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이관되어 새롭게 신설된 제형입니다. 침적 마스크제는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시트와 같은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침적한 제형으로 겔제는 의약 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이관되며 새롭게 신설된 제형입니다. 흔히 SPF라 불리는 자외선 차단 지수는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SPF 수치로 표기되며 일반적으로 20에서 30의 수치로부터 SPF 50+까지 표기됩니다. 자외선 A 차단 등급은 기능성 화장품의 PA로 표기되며 플러스 표기로 1개에서 4개까지 표기됩니다. 이번에는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 외품의 정의와 종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라 사전 허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을 제조하기 이전에 식약처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외품이란 첫 번째,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 제품 등 이와 유사한 것. 두 번째,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세 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의약품과 비교해 본다면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질병을 치료, 경감, 예방의 목적을 갖는 것은 의약품에 해당하거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상기 CT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치약제, 반창고, 생리대, 모기기피제 등의 제품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콜마는 치약제, 손소독제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등은 표시기재의 의무 대상이 허가권자인 제조업자에게 있으며 표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해당 허가증의 모든 패키지 제품에 동일하게 처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허가증에 30개 손소독제가 묶여있는 경우 이 중 한 품목이 표시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나머지 29개 제품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표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에 대하여 허가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의약외품의 표시 기재사항은 시트 첫 번째 칸에 따라 제품명, 저장 방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라 제품에 사용된 성분을 유효성분,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약외품의 표시 기재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간혹 의약외품의 표시 기재 사항을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하여 문안 검토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맞지 않는 법규를 적용하여 표시 기재를 하신 것으로 표시 기재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사 치약제처럼 모든 제조 공정 또는 원료 측량, 포장 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위탁자는 제조 의뢰자, 수탁자는 제조자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장품의 이해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